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일단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그리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일단 자금 유입도 이루어지면서 증시에 대한 최고점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부과가 되는 관세 부과에 대한 시점도 다음 달 말일로 좀 넘어가면서 시간이 좀 벌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4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이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무적불패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 측근들의 이런 유죄 발언 증언에도 계속해서 별다른 위태로움 없이 미국 증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횡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나프타 관련된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중국 위안화, 또 인민은행 관련 소식도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별로 짚어드릴 텐데요. 또 1시간 동안 나오는 실시간 외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 외신 소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신세계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성입니다. 네, 또 월요일에 왔습니다. 네, 요즘 혼조세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지표도 있고 하지만 시장 자체는 큰 보합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배팅할 때 단기적인 그림을 볼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건지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숙지를 하시고 시장에 임하셔야지 크게 내동매매하지 않으실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 힘찬 기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면서 오늘 월요일장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가 30분 정도 넘어선 상황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한 S&P와 나스닥 3대 지수인데요. 현재 상황 다시 한번 보죠. S&P 500 지수는 초반 탄력도 좋습니다. 0.58%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난 금요일 상승에 이은 연일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2,893.25포인트로 0.58%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을 했었던
올랐던 나스닥과 S&P는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7,546포인트로 0.6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지난주 금요일 일단 유로가 반등하면서 1.16달러 중반대를 넘어섰죠. 현재 부근도 0.21%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66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탄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12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1213.4달러 선으로 0.09%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에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현재 부근에서는 68달러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0.19% 상승세 보여주면서 68.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S&P 500을 비롯해서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강달러 기저가 소폭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유로화에 대해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준 것 같습니다. 유로화는 현재 부근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외신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박나영 캐스터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승 견인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월 의장의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 발언 속에 S&P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는 9월에는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는 소식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워치는 올해 미국 증시가 무역 분쟁과 또 연준의 긴축을 견뎌내고 있다면서 9월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장 부진한 달인 9월에 가장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이 사무총장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이 지난 25일이죠. 이 잭슨홀에서 이 관세 인상이 미국과 중국의 GDP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와 그 자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카르스텐스 총장은요, 세계화의 되돌림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실업을 초래하면서 성장에 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 물가를 상승시키고 또 이에 따라서 연준이 더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미국과 세계 다른 지역의 금리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달러 가치가 더욱더 오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요, 오늘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잭슨홀 연설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지금 못 박았습니다. 이 트럼프의 간섭에 대한 절대 봉쇄를 의미하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은 비둘기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당연히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마켓워치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못지않게 핵심 물가지표로 여기는 개인 소비지출 PCE가 지금 가격지수도 2%라는 레드존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미국 연준의 이 과거만큼 높은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근원 PCI 가격지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 선에 닿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로 이 기준금리 향방이 결정될 때 이 PCI 가격 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연준은 물가가 2% 선을 넘기 시작을 하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서 경기 과열을 좀 막곤 했지만 이제 이 방식을 더 이상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열 신호가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만 볼 게 아니라 더 정교한 위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플레인 수준이 변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는 파월 의장의 연설 영향으로 하락했다는 모습입니다. 또 이에 반등해서 또 유로화, 그리고 멕시코 페소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 등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네, 이번 주, 즉 27일에서 31일 주간에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미국과 무역 상대국의 갈등을 의식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준의 그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역시나 나프타 관련한 개정 협상이 달러화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끝나지 않았고요. 또 캐나다와의 협상이 지금 관건인 상황입니다. 터키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을 뒤흔들 잠재 변수로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달러 강세가 거의 끝나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달러화가 대부분 통화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2.4%로 전망한 것이 좀 일관성이 없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부분 통화가 달러보다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매체는 달러가 여전히 글로벌 통화라고 했지만 이 IMF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올해 1분기에 4년 새 최저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지금 전망 소식입니다. 27일 미국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상호 2차 관세 인상으로 이 보호 무역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보호무역 이슈가 이미 금융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온 점을 감안할 때 달러화가 추가 강세를 좀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만 8월 이후에 인플레이션 둔화와 또 유로존의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서 달러는 점진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원화 역시 이 수출 경기 개선세에 힘입어서 완만한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의 등락 범위로 달러당 1.115에서 달러당 1,115원에서 1,135원을 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요, 최근 달러 롱 포지션 규모가 상당하지만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지금 이런 발언 때문에 이 달러가 약해짐에 따라서 달러의 롱 포지션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거래 기준 환율을 정하는데 경기 대응 요소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도 달러 가치를 짓누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콜롬비아 스레드닐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달러화는 고평가 상태고 약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재정 부양으로 지금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이 달러의 약세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달러 약세가 미국의 무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의 리라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달러 대비 3% 가까이 약세를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터키 금융시장은 지난주에 이 희생절, 즉 쿠르반 바이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생절 때문에 휴장한 이후에 이번 주 다시 좀 문을 연 상황입니다. 다음 통화정책회의가 9월 13일에 열리는데 이 추가적인 긴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외부 환경과 리라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외신 소식 들어보니까요. 주요 이슈들이 달러화에 대한 일단 좀 언급인 것 같습니다. 롱 포지션, 일단 매수 포지션 쪽이 이전에 계속해서 늘어났었는데 이젠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일 것이다라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숏 포지션에 대해서 이 매도 포지션은 워낙 또 롱에 비교해서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2% 물가에 대한 전망치 이제 또 과도하지 않다라는 그런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인 만큼 이래 다른 지표가 더욱더 좀 추가적으로 고급적인 지표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 다룰까요?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파월의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발언에 S&P와 나스닥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개장 이후에 고점 높여가고 있는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5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 재개기 대 1.3%의 상승세를 보였었던 5일인데요. 오늘장도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는 5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지수 준비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사상 첫 8,000 고지를 도달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나프타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서 나스닥 현물 쪽이겠죠. 8,000 고지를 좀 도달했다라는 속보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큰 한몫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선재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지수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지수 오늘도 관망인가요, 마스터님? 네. 네. 그 세상에 이쁘고 아름답고 쉬운 것들이 많은데 왜 무서운 걸 계속 하라 하시나요? 자, 지수요? 이렇습니다. 우선은 네. S&P하고 네.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이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가 올해 초 1월 달부터 해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95지수 찍고 최소 96까지는 갈 거다. 96 찍고 나서 지금 95부터 96까지 부합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상향의 상방 제약의 매도 물량들 나온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본인이 지수를 받쳐내길 바라는 거죠. 이래저래 정치적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달러 강세를 띄는 도중에도 우선은 금리 인상을 2번 할 거 한 번밖에 못 하지 않냐 하는 이슈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급진적으로 하려고는 하나 FOMC는 상황도 한마디로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죠. 트럼프가 별로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관점들은 올해 초부터 나왔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뭐가 됐든 우선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띄어야지 지금 지수가 밀릴 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받쳐낸다면 별로 얘네들도 크게는 안 빠지겠죠. 그렇다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 유로 FX를 돌리면 얘네들이 지금 달러에 대한 그림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올해 초에 매수를 쭉 끌고 왔었고 그 다음에 이 윗구간부터는 매도, 반등, 매도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렇다면 유로나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달러 강세에 눌린 구간들 어느 정도 있을 건지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매매 시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우선 S&P 일봉상의 추세 상단부들 고점을 안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가 얘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만 매도를 한 번씩 노리고 그 다음에 거의 2주에 한 번씩만 우리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부터는 손을 대지 않았었고요. 얘네들 급락본 이후부터는 어디죠? 네. 이때 급락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섭기 때문에 치지 않는 거죠. 자, 만약에 달러 강세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얘네들 올라간다. 그러면 9월 달에 차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장을 굳이 우리가 쫓아갈 이유가 있나? 굳이 신고가 갱신했다 해서 매수를 쫓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딜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 투자자도 아닙니다. 굳이 그럴 이유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걔네들 달러 영향에 대한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에 누군가가 얘네들을 보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냥 상단부 제약에서 단타나 내 목에다 누군가가 흉기를 들이대면 나는 여기서 그냥 단타나 잠깐 보다가 끝내겠다. 내가 굳이 왜 이걸 손대냐 이랬었어요. 그때 한번 급락을 줬었죠. 급락을 준 이후에 7519지수
배팅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어차피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약간 갱신한 이후에 눌린 구간들 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일봉상에서의 구조상 얘네들 상단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얘네들을 손대겠다면 오늘 추세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를 보고 그걸 되돌림 정도나 보는 게 낫겠죠. 우리가 일봉상의 추세를 쫓아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 눌림도 항상 익절을 잡고 보셔야 되는 거죠. 눌렸다 그래서 급락이겠지.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장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손댈 이유가 없죠. 예. 그냥 모르니까 그냥 뭐 많이 움직이고 이슈가 되는 거 움직이겠다. 그럴 거면 뭐 파생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모른다면 손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우상향에서 차익 매물들 실현들 좀 겁나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의 단점은 이거죠. 고가에서 매수가 더 갈 거다. 오버를 하는데 걔네들이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 안 해준다면 얘네들은 가지고 오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단타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구조 애들만 손을 대고요. 저 같으면 얘네들을 그냥 관망한다. 그리고 뭐 신고가 갱신에서 약간씩 차이 나온 애들, 걔네들 해봤자 뭐 10만 원, 15만 원 내외일 건데 굳이 그것들 손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얘네들을 쫓아간다. 분명히 본인들이 얘네들 목표가가 엄연하게 보인다 그러시면 쫓아가도 되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별로 소득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아래 폭으로도 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부분에서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S&P 포함해서 나스닥 지금 계속 고점 높여 가고 있는데 마스터님, 나스닥도 네. S&P도 뭐 같이 뭐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그림이 네. 같은 상태고요. 네네. 지금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급등할 땐 같이 더 세게 가고 있죠. 네네. 한마디로 장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거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다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어떤 저항점을 갖고 갈 때는 그 리스크가 큰 이머징 국가 배팅하고 똑같은 거죠. 변동성이 심한 애들이 먼저 배팅 들어가는 거죠. 무너질 때 그다음에 지금 자체는 매수라고 인정을 하고 얘네들이 매수 우위에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응? 위험할 때 얘네들이 돌리게 되면 얘네들이 늦게 가겠지만 얘네들은 많이 밀리고 많이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짧은 시간 동안 길게 배팅을 해서 도박성의 배팅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익절을 잡고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많이 움직여야지 익절을 잡고 홀딩해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가의 지지력을 배팅해서 얘네들 고가를 지지하려면 지속적으로 배팅이 들어가줘야 되고 오늘 고가를 안착을 해서 저항점을 올려놓는다면 걔네들은 쉽게 오버를 해서 잘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크게 밀리지 않고 우선 고가 추세를 안착할 수 있는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배팅이 들어가서 걔네들의 구간들이 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S&P보다는 좀 더 힘이 셀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S&P는 아무래도 되돌림도 적고 그 다음에 배팅 들어가도 나스닥보다는 좀 더 조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얘네들을 되돌림 배팅하려면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꼴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미장 개장하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를 기다렸다가 오늘 되돌림 장이 오는지를 보시는 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우선 추세는 윗구간들 일봉상의 저항들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지지력들을 보이고 추가적인 그림들 배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좀 더 열어놓으시고 나서 오늘 되돌림 볼 수 있는지만 보는 게 저한테 굳이 시킨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지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손재 마스터님 이런 관점들 참고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도 들어볼게요. 박나연 캐스터 지수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S&P나 함께 지금 S&P와 함께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8,0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가 이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거의 확정시 되면서 또 연준 의장의 연설 역시나 상승을 견인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주장을 하면서 긴축 의지를 시장에서는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의 이런 강달러 발언 또 금리 인상을 비판했던 이런 발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금 발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제 미국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와의 무역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와의 관계는 매 시간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중국과의 그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했었던 발언을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트럼프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중국 측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무역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의 경제장관 역시 미국과 멕시코는 계속해서 지금 진전을 이뤄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과 멕시코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협상에 대한 거의 확실시되는 지금 현상 속에서 이르면 27일 오늘인데요. 이르면 27일 타결될 수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캐나다와의 협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다자 간의 이 3국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멕시코와의 이런 양자 간의 이런 회담을 고집을 해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캐나다가 이제 지금 확실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좀 입장을 발표하기는 조금 꺼려진다는 멕시코의 의견을 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의 협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프타와의 이 협상 결과가 지금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이런 이 행보는요,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군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지금 트럼프의 행동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EU에 이어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도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의 지금 분석이고요. 한편 이 테슬라 소식입니다. 이 테슬라가 비상장 추진을 지금 회사를 전환을 추진을 포기를 한 상황이면서 개장 전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 5% 정도나 하락을 했던 상황인데요. 테슬라 대표가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워서 그냥 상장 회사로 남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블로그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지금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외신 쪽에서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실적이 또 주가가 좀 높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약세를 보일 때마다 이 테슬라에 매수로 접근해라라고 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테슬라에 지금 자금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사실 이게 많은 기관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었고 앞으로도 조금 불안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 이제 소식에도 많이 전달이 됐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연전에서 방북을 지금 취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적인 승부수냐 아니면 역풍을 불러오는 자충수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깊은 심도 있는 분석들은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의 변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중요 회담이 있을 때마다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깜짝 카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이 측근들의 이제 발언 때문에 좀 조금 곤란을 겪고 있는 트럼프인 만큼 이 정치적인 위기 국면에서 화제를 좀 전환하기 위한 이슈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뭐 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한 3% 가까이네요. 2.94%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는데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파월 의장 연설 영향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96까지 가다가 95선이 또 깨지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유로에 대해서는 1.17달러 회복을 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왜 그 발언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왜 달러가 꺾이느냐에도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9월에 금리 인상 그 이후 12월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일단 매파적인 지지자들은 더욱더 강력한 달러 강세 발언을 원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약한 상황으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또 빠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지금 달러가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좀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유로에 대해서 또 가격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 이 시점 어떻게 맞습니다. 활용할까요? 지금 우선 네. 뭐 유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96 지수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로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1.21 250 이 자리까지 이제 가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 우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얘를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하고 차트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들 매수 목표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내려와서 눌림을 해서 96 지수 찍으면 매도로 빠졌다가 올라온 애들 또 누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95 지수가 바로 깨져서 확 무너질 거냐, 그 다음에 반등을 줬다가 무너질 거냐. 그렇다면 유로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봉상에서는 중요한 자리들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힘은 굉장히 세죠. 별로 눌리더라도 뭐 1.16000 부분을 지키고 우선 더 테스트 해볼 거야. 뭐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추세 상단부 근처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눌리더라도 위아래 출렁거린 모습에서 추세적으로 길게는 다시 이제 달러가 어차피 매수가 다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불확실성은 악재고요. 어차피 그죠. 저가에서의 불확실성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고가에서는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차피 95 지수를 간 이후부터는 달러 인덱스를 되돌림을 봤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96 지수까지는 매수 목표 마무리, 그 다음에 반등 시에 달러 인덱스 반등 매도.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대적하는 또 새로운 이슈들, 트럼프 이슈부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우상향에서 얘네들 추세 상단부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도 오늘 오기 전에 계속 단타 매도를 한 번씩 봤었어요. 오전 중에 매도도 물론 저희가 보는 정확히 목표가를 찍었는데 고점을 크게 못 높이고 출렁거릴 거라고 봤었는데 얘네들이 또 높이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매도를 여기까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기 전에 단타 잠깐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매수로 크게 못 높일 것 같은데 너무 매수가 세다.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입지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들 여기서 막혀서 출렁거림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시도해서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 올려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이제까지 움직인 거 보면 우선 추세 상단부 자리가 열리면 걔네들까지는 건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세다는 거 인정은 해야 되겠죠. 분명히 오늘 매도 수익을 크게 줬지만. 그래서 우선은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들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 얘네들 눌림이 어디까지 가능할 건지는 구간 좀 끊어서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롱포는 눌리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끌고 가는 그림이고요. 지금 구조에서는 수렴 구간 자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중요한 자리들, 매물대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끌고 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그냥 이렇게 된다, 예상을 하시면 된다. 이 정도의 움직임들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그 애들에 대한 충격이 있으면 그때 잠깐 눌리고 다시
물량 정리 들어오는 게 나오고 한마디로 달러 그러니까 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미리 알고 있죠. 이 정도 시기 됐으면 뭐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고가에서의 차익들이 나올 거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외신에서 말하는 내용이 딱 그 내용이죠. 이제부터는 상단부 제약이 생길 거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차익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우리가 실전 매매할 때 계속 어려운 게 얘네들이 구간에서 반등, 달러 인덱스의 반등, 유로의 눌림을 크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좀 짧게 본 거고요. 눌림 구간들은. 매수가 세다. 대신 매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매도를 먹자 해서 갖고 온 건데 우선은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을 잘 막아내는지 좀 더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확신을 가지고 얘네들 매도 추세 맞으니까 그냥 홀딩 합시다. 이런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들이. 그래서 우선은 1.16000대 그 구간들을 지키고 한마디로 1.16100대가 강해서 150에서 매도를 정리 들어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유럽장에 이렇게 지키고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출렁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싸우는 걸 각 섹션별로 좀 더 지켜봐야지 롱포에 대한 확신은 좀 더 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선은 우상향의 추세 상단부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잠깐 되돌림 단타 정도나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쫓아가지는 말고 되돌림 정도로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유로가 1.16750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매수로 접근하기 좀 좋을까요? 롱포라 하면요.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얘네들은 오늘 변곡 자리가 아닐 거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오늘 단타를 보신다. 그러면 매수 접근을 하고자 하면 롱포는 절대적으로 얘네들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가야지 걔네들 분할로 싸워서 이겨내기가 좋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얘네들 추세 지지력에서 얘네들 배팅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향의 추가적인 그림들을 높일 수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16000대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우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상단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쫓아간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작은 구간들 400틱이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죠. 실제로는 작은 금액은 아니죠. 걔네들이 이렇게 되돌림 정도나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추세를 완전하게 깨고 내려오는 걸 보는 것보다는 뭐 신고가에서 매도 눌림에 익절 잡고 추가 홀딩하는 전략. 그 다음에 아랫자리도 오늘 이 자리가 지키는 애들 우선 우리가 보고 지키는 거 오전부터 9시부터 얘네들 지키고 되돌릴 걸 봤기 때문에 걔네들이 맞다고 보신다면 오늘 유럽 애들은 얘를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윗구간하고 아랫구간의 중심 자리들 매물대가 가장 강할 거고 그 중심 구간은 전 고가 영역이죠. 그래서 걔네들 추세 상단부 저항의 아랫구간 지지력은 1.16500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단타 매도 볼 때도 1.15500대 지지력들 강하니까 얘네들 잠깐 짤막하게 본 거거든요. 제가 방송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딱 이 자리라서 얘 잠깐만 본 거라서 그렇다면 오늘 지지력이 이 구간, 두 구간 지지를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되돌림은 이 위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려면 중간에서 받아도 어차피 이 구간 다 참아야 될 거니까 1.16500대 위에서 배팅이 들어가서 그 아래 구간들 지키는 매수 배팅이 유리하고요. 룸프로 일봉상에서의 배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자리 배팅에 분할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얘네들 바로 돌파 못하고 눌림을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낫겠죠. 예. 아니면 얘네들 돌파한 이후에 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래서 얘네들 매수를 잡으실 거면 좀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얘네들 눌림에서 대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착을 하면 걔네들은 추세 안착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차트가 속일지라도 얘네들 목표로 잡고 분할 대응하고 끌고 가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보합권 구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합 혼조세를 계속 뛸 거예요. 그래서 눌림을 주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를 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배팅할 건지 오늘 단타 배팅을 할 건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단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1.16500대 지지력에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추가적으로 눌림들을 본 이후에 지지력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개장이 지금 시간에 개장됐으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주력 그림이 끝나겠죠. 미국 애들은 들어와서 바로 배팅 못 들어가고 우선 차익하고 지지력들 확보되는지를 먼저 볼 생각일 거니까.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에 얘네들 매수 단타 배팅을 하시고 일봉은 좀 더 큰 그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오늘 현재 부근에서 단기 접근과 그리고 좀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 가격대 또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재고 발표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지금 68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우선 뭐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풀어주신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서부터 크루드 오일이 이제 뭐 10월물에 대한 부분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전일 금요일장의 고가가 69달러 초반대까지 갔는데 눌렸어요. 네, 마스터님 지금 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풀어주시죠. 네, 뭐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건 전반적으로 이 자리가 강해서 윗구간이 세질 거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끝자리 20 자리를 넘어가면 얘네들은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전에 매도를 한번 쳤었고요. 지표 전에 매도를 한번 쳤었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데 오늘 오기 전에는 뭐 이 사인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아침부터 보합일 거다. 그럼 뭐 결정 못한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에 정확하게 이 자리까지 매수 마무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위에서 쫓아가지 마라. 50대 후반까지 그냥 보합 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봐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다른 애들하고 같습니다. 관망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뭐 오늘 또 뭐 저도 한 계약 기준으로 100틱 정도, 그 다음에 공식 사인으로 오기 전에 잠깐 사인 드린 게 이제 30틱에서 40틱 정도 사인을 드리고 추가적인 사인들 좀 더 나셨을 건데 뭐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제가 이때 휴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급락을 해서 이제 많이 질문들 하셔서 제가 카톡에 올리게 64달러를 무너지면 얘네들 500개 이상 하방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 혼조세에 반등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넘어가서 매수인지 아니면 다시 얘네들 시도하는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64달러를 깨면 거의 최대 1000핍에서 500핍 이상 무너져야 될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구간들의 지지력들 여러분들이 추세가 약간 깨졌을 거라 볼 건데 전반적인 흐름들은 깨진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오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 오차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매수로 바뀌는지 우리가 얘네들 보합을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들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추세가 돌파되는 것 같아서 추세를 깰 거다. 그래서 매수 우위다. 그래서 되돌림은 미장에서만 잠깐 보라.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랬죠. 미장에서 잠깐 되돌림들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최대치, 우선은 오늘 자리나 최근 자리들 변곡 자리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지키고 가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 지표나 그게 잘못돼서 터지면 얘네들이 66.80대 최종 마지노선 지지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달러를 지키고 67달러를 지키고 얘네들 매수 배팅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고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를 쫓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고가 부근에서 매수 쫓아가지 마라고 한 4-5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보합 구간에서 안착을 하면 본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거는 큰 그림이고 오늘 기준은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은 이 딱 세 자리 본다 그랬죠. 68.30대, 그 다음에 69.10대, 그 다음에 67.80이었나요? 저희가 좀 헷갈리네요. 아랫자리가 70, 70 자리. 이 세 자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보합이 얘네들일 거고, 예, 이 구간들. 그래서 이 구간 단타 매도, 그 다음에 아래쪽 매수, 위에 매도. 그래서 얘네들만 우리가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보합될 거라고 정확하게 오늘 드리고 왔고. 그래서 얘네들만 본 건데 아직은 혼조세입니다. 그림도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림들 없고요. 지금 보자면 전반적인 추세를 약간 낮춰놓은 상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전 중에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힘드셨을때라도 우리는 먼저 결정해서 매도에 매수까지 봤지만 여러분들은 우상향에
반등 단타 매도. 그 다음에 그냥 혼조세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표가 난 다음에 아무래도 분봉상이나 일봉상의 추세를 안착할 수 있냐 없냐를 보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 정도까지 눌릴 수 있는데 아래 구간을 우리가 끌고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위에서도 눌림,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눌림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얘 매도를 이렇게 끌고 갈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변곡은 기다리되 얘네들 오늘 메인 그림 끝났기 때문에 69.10을 안착을 한다.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그러면 매수 인정하시고요. 그 전에는 우선은 위아래 보합이다 생각하시고 위아래 단타 대응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혼조세를 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그림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별로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변곡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긴 롱포 배팅이 들어가야 돼서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익 내고 전반적으로 다들 쉬시라고 사인을 드렸고, 얘네들이 지금 10월물들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얘네들 배팅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보일 거고요. 그래서 내일 돼도 똑같죠. 위아래 이렇게 확산으로 보는 것 뿐이죠. 그리고 지표 때 이 구간까지 내려오냐 아니면 매수로 바로 돌릴 수 있냐, 그걸 보는 거고, 전반적인 힘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 다이버가 떴다 이 말은 즉슨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여기서 그 미국 애들이, 아니 유럽 애들이 금요일 날 매수 치고 미국 애들이 매도를 여기까지 쳤죠. 그래서 얘네들이 혼조세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보합이다. 그래서 가격 정확하게 집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얘네 똑같습니다. 우선은 매수 쪽으로 기조들이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다 바뀌었죠. 아래 출렁, 위에 출렁. 그래서 쫓아가는 건 못하고요. 눌림에서 매수를 받아서 얘네들 다시 배팅이 들어가는지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50개에서 100개 내외의 단타 구간들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메인 그림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아래쪽 68점 초반대에서 매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9 초반대에서 매수 쫓아가지 않는 보합권 매매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해서는 눌린 씨 단기적인 매수 진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가격대에 대해서는 66.80달러 부근의 지지력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크루드 오일 뉴스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박나은 캐스터, 오일 소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 가격은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무래도 오일 수요를 좀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와 또 세계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는 지금 우려 속에서 계속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계속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이 좀 국경일 관계로 지금 오일 지금 거래가 조금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오한다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셰일오일 시추 장치 개수가 좀 줄어들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역시가 좀 감소한 부분이 오일 가격을 좀 상승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오일 수요를 억누르게 하고 또 세계 경제 성장을 짓눌렀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과 또 비오펙 국가들 간의 강요급 감시위원회가 월요일쯤에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오펙과 지금 러시아 등은요, 지난 2017년 1월 달에 이 감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6월 달에, 올 6월에는 100%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자. 라고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는 지금 사실 베네수엘라와 또 그 외 다른 국가들이 사실 이제 감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160% 정도가 조금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7월 달에는 또 126% 정도로 조정이 됐다라고 이제 로이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담에서도 얼마만큼의 이 양을 좀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UBS 측에서는요, 이 아까 말씀드린 강력급 감시위원회는 조금 이 수치가 조금 과장됐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하면서 이 수치에 대한 좀 하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시장에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라고 반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급 감시위원회 국가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알제리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오만 국가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 시장은요, 미국에 대한 이란 제재가 11월 달, 이제 11월 4일이죠. 이 11월 달이 되면 가장 최고치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타이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 이제 올해 250만 배럴 하루 수출을 해왔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베이커 휴즈에서 미국의 오일 그 시추 장치가 지난주에 9개 감소하면서 860개로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소치는요, 2016년 5월 이후에 최고, 가장 많이 이제 감소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오일에 대한 부분은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계속해서 전망 나오고 있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황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재료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오일에 대한 이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손자마스터님과 함께했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뭐 요즘 장들 쉽지는 않고요. 뭐 대신 물량이 크지 않다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거네 저거네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목표가 보이면 걔네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자리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안 보이면 좀 더 이 자리까지 오면 얘네들은 수익 주겠다. 그런 자리 좀 더 기다렸다 하시면 뭐 큰 물량으로 배팅하기는 좀 곤란한 그림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배팅 들어가서 수익 안 주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매매하시고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뭐 나프타 관련된 소식이 가장 이제 이슈였던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이런 폭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견제함을 과시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나프타가 지금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이 트럼프의 미중 지금 전쟁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 트럼프의 작전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내일장에선 또 어떠한 소식들이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 내용 함께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선 트럼프가 이날 오전 11시 현지 시각입니다. 무역 관련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속보이고요. 그리고 TD증권 쪽에서는 달러 강세 전망에 대해서 좀 약화되고 있고 유로와 달러 반락 시 이 매수에 대한 접근 분석까지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